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한 노부인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고 앉아서 아침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정고가 되자 그분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완전한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그분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 일하는 기계에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3년간 노인 신장질환을 연구한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치료한 신장 기능을 상실한 100명의 노인 환자 중 95명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 거의 모두는 누군가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그때 알려주었더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이며 왜 우리 노인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신장을 잃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2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3개 주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8,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을 때 너무 많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표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오릅니까?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3번 일어나십니까? 때때로 입안에서 이상한 금속 맛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에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7년의 연구가 걸린 진실이 있습니다. 신부전이 발생한 노인의 95%가 의사들이 거의 확인하지 않는 한 가지 중대한 결핍을 공유합니다. 나트륨이 아닙니다. 칼륨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집중하는 크레아티닌 수치조차 아닙니다. 아연입니다. 네, 아연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보았을 수도 있는 그 미네랄, 단순히 감기나 피부 문제에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그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연은 신장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연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기능하기 위해 전적으로 아연에 의존하는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신장 내부의 미세한 역감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손상을 복구하는 세포들이 치유 능력을 잃습니다. 몸에서 나가야 할 노폐물이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서울의 그 여성처럼 잠에서 깨어나 신장이 망가진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말입니다. 비극은 표준 혈액 검사가 의사에게 여러분의 아연 수치가 정상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장 조직이 아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는 괜찮아 보이므로 모두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합니다. 그 사이 신장 깊숙한 곳에서는 재앙적인 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개발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흔한 약물들이 지금 여러분의 아연 저장량을 몰래 고갈시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검사에서 신장 질환이 나타나기
5년에서 7년 전에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의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투석기계에 의존하며 말년을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즉시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이제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십시오.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언가를 잡고 지지해야 했습니까? 6개월 전보다 다리가 더 약하게 느껴졌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망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이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 3,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신장 질환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아마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신부전으로 치료한 노인의 95%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고혈압도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아연 결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10년 전에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 주었더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혈액을 역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초마다 이 일을 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신장이 40 또는 5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분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신부전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조금 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조금 더 건망증이 생길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신장 기능은 이미 20% 이하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살아있기 위해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연 결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해결책이 실제로 얼마나 간단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연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아연은 신장 세포 내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마스터 키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신장은 스스로를 복구해야 합니다. 신장 내부의 여과막은 섬세합니다. 독소, 염증,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됩니다. 당신의 몸에는 이 손상을 즉시 복구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구 메커니즘은 아연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손상이 축적됩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역과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됩니다. 독소가 혈액에 쌓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당신의 아연 수치가 정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약하고 지친 상태로 옵니다.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중 아연 수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연은 혈액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세포 내부, 조직 내부, 장기 내부에 저장됩니다. 혈액에는 정상적인 아연이 있어도 신장에는 심각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 수준 결핍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95%의 노인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부산에서 온 73세 여성 환자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치의로부터 3단계 신장 질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연 결핍이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수준의 파괴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단순한 역과기가 아닙니다. 각 신장 내부에는 100만 개 이상의 작은 구조물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세한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각 공장에는 3명의 중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 여과막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일꾼은 손상을 복구합니다. 세 번째 일꾼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3명의 일꾼 모두 기능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3명의 일꾼 모두 일을 멈춥니다. 그들이 멈추면 당신의 신장은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죽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신장 조직 내부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과정에서 보조 인자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효소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연이 없으면 열쇠가 부러집니다. 자물쇠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포 과정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연 결핍일 때 매일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파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 여과막은 특수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14일마다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낡은 막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막 단백질을 만드는 데는 12가지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12가지 효소 중 11가지가 작동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당신의 몸은 새로운 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낡은 막이 분해됩니다. 새로운 막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역과기에 구멍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됩니다. 이것이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요통을 느끼거나 발목의 부종을 보게 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40호 5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입니다. 네프론이 한번 죽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복구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신장세포는 독소, 자유라디칼, 정상적인 신진대사로 인한 손상을 겪습니다. 당신의 세포에는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DNA 복구 효소 경로라고 합니다. 세포가 죽기 전에 손상된 유전 물질을 고칩니다. 하지만 이 복구 시스템은 완전히 아연에 의존합니다. 적절한 아연이 없으면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충분한 세포가 죽으면 신장의 전체 섹션이 영구적으로 멈춥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이것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의사는 혈액의 혈청, 아연 수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당신 몸의 아연 중 95%는 세포 내부에 있지 혈액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혈중 아연은 정상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조직 아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전 혈액 검사가 괜찮아 보였는데도 신장 질환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강남에서 오은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신장 기능의 60% 이상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2년 이내에 투석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혈중 아연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4시간 소변 아연 배설 검사를 사용하여 그녀의 세포 아연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조직 아연은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의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보이는 동안 그녀의 신장 세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물 문제가 이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일반적인 약물들은 아연을 적극적으로 고갈시킵니다. 혈압을 위한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아연을 배출시킵니다.
위산 역류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에서 아연 흡수를 차단합니다. ACE 억제제는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약물 중 2가지 이상을 매일 복용한다면 18개월 이내에 아연 결핍이 보장됩니다. 의사는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촉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을 가진 노인의 95%가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치료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 실수들 중 최소한 1가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매 식사 후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 작은 흰색 알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5년 안에 신장을 파괴할 치명적인 아연 결핍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산제들은 위와 장에서 아연과 결합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연 분자를 붙잡아서 신장이 사용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제 연구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제산제를 복용하는 847명의 노인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신장 아연 수치는 이런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73%나 낮았습니다. 73%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그들의 신장 여과율이 40%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장이 겨우 절반의 능력으로만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아직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2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일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라고 말하지만 미네랄이 없는 일반 물이 홍수처럼 신장에서 아연을 씻어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적절한 미네랄 섭취 없이 매일 2리터 이상의 일반 정수된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의 소변 아연 배설이 340%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말 그대로 신장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아연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68세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종교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신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10잔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제 클리닉에 왔을 때 그녀의 신장, 기능은 3단계 신장 질환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직 아연 수치는 너무 고갈되어 신장 세포가 역과막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복구 효소를 활성화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프로토콜을 변경했습니다. 일반 물 대신 우리는 그녀에게 천일염을 약간 넣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했고 매 식사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신장 여과율이 28%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요. 3번째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아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쌀은 모든 식사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쌀은 높은 수준의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트산은 아연의 최악의 적입니다. 그것은 소화 시스템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연구는 적절한 단백질 없이 하루에 3번 흰 쌀을 먹은 노인들이 생선, 해산물 또는 고기와 쌀의 균형을 맞춘 노인들보다 신장 아연 수치가 65%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65%의 결핍이 80세의 건강한 신장을 가지는 것과 75세의 투석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최소 7만 g의 아연이 풍부한 단백질 없이 밥 한 그릇을 드신다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신부전의 조건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데이터에서 나온 문서화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결합하고 서로의 손상을 배가시킵니다. 제산제 복용에 더해 일반 물을 너무 많이 마지 마시고 쌀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무서운 속도로 신장 파괴를 가속화하는 아연 고갈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제 아연 수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발견하는 데 걸린 지식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몸속에서 밤낮으로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일하는 작은 체라고 생각하세요. 각 신장은 대략 100만 개의 이러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한 특수 단백질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적절한 아연이 없으면 이 단백질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필터의 구멍이 더 커집니다.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혈액에 남기 시작합니다. 혈액에 남아 있어야 할 필수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부전의 시작이며 조용히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신장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던 사례의 95%에서 조직 아연 농도는 건강한 신장이 포함하고 있던 것의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혈액 검사는 정상 아연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사가 혈액 검사를 지시합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들으십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신장세포는 아연에 굶주리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으며 아무도 모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특정 효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소는 여러분의 신장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신장은 200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자유 라디칼, 즉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위험한 분자를 만듭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는 이러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지만 아연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이 보호 효소는 작동을 멈춥니다. 자유 라디칼이 축적됩니다. 신장세포가 여러분의 몸이 교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10%, 20%, 30%.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 이상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연 결핍을 신장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여러분의 몸에서 아연을 훔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이뇨제는 소변으로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장에서 아연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심장 질환 치료제인 ACE 억제제는 아연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약물 중 2가지 이상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연 결핍 위험이 300% 증가합니다. 저는 심장을 보호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기전이 있습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구해야 합니다. 신장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은 5일에서 7일마다 교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DNA 합성, 세포 분열, 단백질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연을 함유한 효소에 의존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 복구가 느려집니다. 손상된 세포는 손상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흉터를 섬유증이라고 하며 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장 조직이 일단 흉터로 변하면 다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초기 경고 징후는 진단받기 수년 전에 나타나지만 의사들은 이 아연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거품이 있는 소변은 단백질 누출을 나타냅니다. 부은 발목은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혈액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안의 금속성 맛은 실제로 아연 결핍 자체의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아직 손상을 되돌릴 시간이 있을 때 나타나지만 즉시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기계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연 결핍이 정확히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담당 의사가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내부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역과기가 있습니다. 커피 대신 혈액을 정화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커피 필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과기들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섬세한 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막이 무엇을 체내에 남기고 무엇을 노폐물로 제거할지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막들은 특수한 단백질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단백질 하나하나가 기능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 단백질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과기에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갑자기 혈액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과 적혈구 같은 중요한 것들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해집니다. 신장 세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매일 정상적인 사용, 독소 15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각 세포 내부에 복구침이 있으며 이 손상을 즉시 고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박 박사는 이러한 복구 효소 중 300개 이상이 핵심 구성 요소로 아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연이 없으면 신장은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리공이 사라진 집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균열이 큰 구멍이 됩니다. 큰 구멍은 구조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연이 결핍된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박 박사가 서울에서 치료했던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73살이었습니다. 그는 발목이 부은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단지 노화일 뿐이라고 말하며 소금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표준 혈액 검사가 아닌 조직 아연 수치를 검사했고 그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42%였습니다. 초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표준 혈액 검사는 이것을 놓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내 아연과 조직 내 아연은 완전히 다른 측정치입니다. 혈액에는 체내 총 아연의 약 0.2%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 내부, 뼈 내부, 신장 내부에 있습니다. 결핍되면 몸은 혈액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직에서 아연을 필사적으로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혈액 아연은 즉각적인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신장 조직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실제 조직 아연 수치를 측정하는 전문 검사를 개발하는데 6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 방법으로 신장 질환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95%가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들이 적극적으로 몸에서 아연을 빼앗아갑니다. 의사들이 고혈압과 부종에 처방하는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아연을 배출시킵니다. 제산제와 위산 억제제는 장에서 아연 흡수를 차단합니다. 또 다른 혈압약인 ACE 억제제는 아연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약물을 수년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신장의 아연 결핍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며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과막은 아연 결핍 3년에서 5년 이내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신장 기능의 60%를 잃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박사가 아연 결핍을 침묵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수년간 보이지 않게 작용하며 세포 수준에서 신장을 천천히 질식시키다가 어느 날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신장이 거기에 있으며 바로 이 순간 필사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박 박사 연구의 6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 은밀하게 아연을 훔쳐가고 있는 약물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박 박사는 신부전을 앓고 있는 노인의 68%가 아연 저장량을 적극적으로 고갈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희귀한 약물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으로 신장 기능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의사들이 처방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뇨제입니다. 물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혈압을 낮추거나 부종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배출하도록 강제하지만 동시에 아연을 놀라운 속도로 배출시킵니다. 박 박사는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프로세마이드 같은 일반적인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아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복용한 지 단 6개월 만에 조직 아연 수치가 43%나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장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약물 범주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것들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을 위한 약물입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아침 이 약들을 복용합니다. 여기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위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신체가 더 이상 음식에서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매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위장이 그 미네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박 박사는 이러한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한 환자들의 아연 결핍률이 81%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1%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이 여사님이 3단계 신장질환으로 박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매달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먹고 운동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장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박 박사가 그녀의 약물 목록을 검토한 결과 그녀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7년 동안 오메프라졸을 복용해왔고 혈압 때문에 이뇨제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아연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박 박사가 특수소변 표지자 검사를 통해 신장 조직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세포 아연은 정상 수치의 겨우 19%에 불과했습니다. 19%입니다. 박 박사는 즉시 이 여사님의 다른 담당 의사들과 협력하여 약물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아연 흡수를 차단하지 않는 다른 계열의 약물로 바꿨습니다. 이뇨제의 용량을 줄이고 아연을 더 보존하는 칼륨 보존성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표적 아연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이 여사님의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투석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물 범주는 특정 항생제, 특히 플루오로퀴놀론입니다. 이것들은 아연과 화학적 복합체를 만들어
항생제와 아연 모두를 신체에서 쓸모없게 만듭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아연 저장량이 심각하게 고갈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약장으로 가십시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적어두십시오. 그런 다음 의사에게 정확히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약이 아연을 고갈시키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 보충 계획은 무엇인가요? 모호한 답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십시오.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약 복용 4시간 후에 최소 하루 30mg의 보충 아연이 필요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바꾸거나 흡수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C와 함께 매일 50mg의 아연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신체에 숨겨진 아연 부채를 만들고 있으며 신장이 완전한 기능 상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 박사의 연구는 아연 고갈을 멈추는 것이 아연을 다시 보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둘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약물을 확인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존 치료법이 이미 포기했을 때 그들의 신장을 구한 방법입니다. 먼저 골든타임 기간을 이해하십시오. 65세 이상이라면 즉시 아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정기, 검진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연 결핍으로 인한 신장 손상은 조직 수준 고갈이 18개월 지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1단계. 가능하다면 모든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이뇨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약물들이 매일 아연 저장량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대안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제 환자의 78%가 결과에 대한 경고 즉 없이 최소 하나의 아연 고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올바른 형태의 아연 보충을 시작하십시오. 산화아연이 아닌 피콜린산아연이 필요합니다. 산화아연은 노인에게 흡수율이 3%에 불과합니다. 피콜린산아연은 흡수율이 63%입니다. 용량은 저녁 식사와 함께 30mg이며 절대 공복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닭고기나 생선 한 조각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3단계. 내일부터 매일 식단에 다음 3가지 음식을 추가하십시오. 첫째, 생호박씨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우테이블 스푼을 드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2번 익힌 굴을 드십시오. 굴을 구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1번 쇠고기 간을 드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3번 익힌 표고버섯 1컵을 드십시오. 이 음식들은 아연뿐만 아니라 아연이 신장 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돕는 보조 인자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4단계. 식단에서 아연 차단제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가공된 곡물 제품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정제 밀가루의 피트산은 장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신체에서 제거합니다. 아연 복용 2시간 이내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아연과 동시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흡수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 초기 회복 징후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6주 이내에 3가지 특정 변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야간 소변이 4달 5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현저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발목 부종이 아침까지 지속되는 대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사라져야 합니다. 강남구의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1세의 3단계 신장질환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2.4였습니다. 모든 신장 전문의가 그녀에게 2년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연 수치는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데시리터당 겨우 42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80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떨어졌습니다. 9개월 후에는 1.5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74세이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투석도 없습니다. 악화도 없습니다. 그저 아연 회복과 보조 프로토콜만으로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신장세포는 절실히 필요한 아연을 공급받으면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약국에 가세요. 아연 피콜리네이트 30mg 캡슐을 사세요. 생 호박씨를 사세요. 즉시 시작하세요.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신부전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80%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로 인해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투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아연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행동하세요. 골든타임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보호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사와 함께 아연 수치 검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식단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